예, 다음은 한러 기술 협력 사례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박정호 대표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러시아 기업 발표 섹션도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는 아침 시간입니다. 10시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출근하고 있는 시간이고, 또 러시아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3차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또 각 기업들이 재택근무든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연결해서 이렇게 경기도가 주최하는 한러 기술 협력 세미나에 러시아 측 그리고 한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발표는 한 10분, 15분 정도 해서 간단히 오늘 세미나의 개최 의미나,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경기도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하고 KRBC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러 혁신 기술 협력 사례와 향후 발전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근 한러 간의 경제 협력 분야에서 혁신 기술 협력이란 아주 중요한 어떤 아젠다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나인 브릿지, 9개의 다리란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혁신 과학기술 협력. 여기도 제가 간단히 보시겠지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어떤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국 정부가 서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러 혁신센터란 플랫폼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그다음 기업 간의 혁신 기술 분야의 협력을 이제 왕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 실행 방안을 보시면 러시아의 원천 기술, 우선 과학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는 모델이나, 러시아하고 한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R&D를 하자, 이런 어떤 부분이나, 한국 러시아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경기도는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러시아 쪽 기술 협력,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2년 전에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구축했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 기업들을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러시아 기업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한국에 필요한 어떤 기업들과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일부를 오늘 소개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혁신 기술 협력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있고, 밑에 경기도의 MOU도 2년 전에 했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다 말씀드린 것은 한러 간에 그러면은 혁신 기술 분야에서 어떤 사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러 수교 30주년, 작년에 30주년인데 그 이후로 한러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 기술 분야의 협력이 있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고, 최근에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와 러시아의 IT로 유명한 얀덱스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기반 플랫폼으로 로봇 택시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도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나 삼성, 같이 우리나라의 IT 대기업들이 러시아의 우수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과학기술자를 기반으로 해서 R&D 센터를 러시아에 구축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삼성 그 AI 센터는 모스크바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생산성, 그러니까 개발 생산력이 전 세계 어디 보다도 모스크바 R&D 센터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의 굉장히 우수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과학기술자들의 인력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연구 결과물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현대자동차도 이제 러시아의 스타트업 쪽 그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참여하면서 홀로그램 청강현실 이미징 시스템,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러시아의 스타트업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해서 서로 협력하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도 또 러시아의 IT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의 그 모델은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 그 연구개발 능력, 학문적 풍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 기술 개발이란 것, 이 기술 보완이라는 것 때문에 양국 간에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기술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걸 잘 공개 안 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소기업들 간의 그 기술 협력 그 사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공하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소재에서 이제 엑소 아틀라스 글로벌 이쪽 작년에 큰 어떤 그 행사도 했는데 러시아의 그 가스프롬 계열 가스프롬 넵치가 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쪽 보건 의료 쪽 의료 로봇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 이거는 굉장히 한러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굉장히 그 좀 의미가 있는 어떤 협력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스푸틴크 백신, 러시아는 벌써 백신이 3개 정도 개발이 되어 있죠. 뭐 아직 한국은 사실은 백신이 개발 출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하고 협력해서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CMO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보면은 이게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발달된 연구개발을, 그 백신을 빠른 시간에 3개 정도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요. 물론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이나 이런 어떤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또 경기도의 스타트업도 러시아 쪽에 엘비스 R&D 센터 조금 이따 발표도 하겠지만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서 안티 드론 레이더 쪽 사업을 하고 국산화하면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 이런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고 뭐 가스페르스키나 아비 이런 쪽 러시아의 대표적인 IT 기업도 벌써 한국에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기업들하고 기술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잘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러 간에 중소기업 간에도 굉장히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경기도 아까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의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혁신기술 분야에 어떤 부분이 전망이 있느냐. 우리가 수교 3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한러 간에 굉장히 친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지만 저는 에너지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교류, 인적 교류도 좋지만 가장 양국의 미래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협력 분야가 혁신기술 분야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파란 글로 표시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친환경,
그다음에 탄소 중립, 신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분야에 한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국가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어떤 전략적 파트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술 분야가 제가 5가지 중인데 여기에 한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잘하면 궁합이 잘 맞는 서로 좋아해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각자 잘하는 걸 분업화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도 경기도하고도 협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AI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뭐 삼성이나 SK나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대량 생산, 파운드리 자체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고 리드하고 있지만 팹리스 이제 설계하고 처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하는 부분. 러시아의 팹리스, 연구개발 능력, 한국의 대량 생산, 파운드리 이걸 결합하는 어떤 여러 시너지가 있는 어떤 협력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드론 모빌리티나 우주항공,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시겠지만 소련 때부터 우주항공을 리드한 나라는 결국은 소련, 러시아였는데 그의 오랜 연구 학문적 전통과 연구기술 개발 인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응용하는 기술과 결합하면 드론 모빌리티나 우주항공에서는 굉장히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수소 기술, 이제 수소 에너지 시대, 이제 앞으로 아까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시대, 수소는 가장 핫한 어떤 아이템입니다. 여기 한국도 수소 원천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부터 LNG, 그 다음 LNG에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원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를 수입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소를 생산하고 분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술에 여러 가지 소재 기술들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 기술을 오늘 또 이제 발표하겠지만 그런 소재 기술을 결합해서 우리나라가 또 대량 생산하는 어떤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백신처럼 향후에는 바이러스, 그 다음 백신 이런 보건 의료 쪽 산업에서도 러시아의 오랜 연구 전통, 그 다음 한국의 이 백신 공장도 이 대량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좋은 어떤 백신을 생산했지만 대량 생산을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백신도 똑같은 어떤 모델입니다. 이런 거를 한국, 러시아 간에는 굉장히 잘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분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자원, 한국의 LNG나 오일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자원 외에도 러시아에서는 신소재, 그 다음은 아까 했지만 소프트웨어, AI 쪽에 아주 우수한 어떤 인적 자산들. 지금 우리나라도 AI 인적 자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구개발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ICT 글로벌 허브로 상업화하고 대량 생산하는 이런 어떤 협력. 그다음 러시아도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그다음에 전자 부품, 반도체 이런 부분의 대량 생산 기술의 반제품이나 설비 기술을 한국이 러시아에 공급을 해서 러시아도 오히려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래도 매뉴팩처링 허브로 발전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협력으로 이렇게 순환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한국, 러시아 간에는 서로 이렇게 너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어떤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경기 기술협력센터하고 러시아에 혁신 기술이 몇 개 기업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찾아본 거 여러 가지 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한 500-600개 여러 가지 IT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러시아의 혁신 기술 이런 걸 한 500-6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기업들 빼고 좀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 이게 내셔널 챔피언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테크 레이팅에서 러시아 RBC 러시아 벤처 컴퍼니가 평가한 어떤 자료, 그다음 산업통상부가 평가한 것, 러시아 디지털 정부가 또 평가한 이런 한 500-600개의 기업들 중에 소부장, 한국이 찾는 어떤 기술들이 관심 있을 기술들이 뭘까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한국의 전략기술 분야, 이게 이제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수입 규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산업통상부가 만든 어떤 로드맵인데 여기 있는 한국에 필요한 어떤 원천 기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500-600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50개를 1차로 우리가 발굴을 했고 그 DB를 우리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한 5개 기업을 초대해서 그 발표를 짧은 시간이지만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5개 기업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기술 분야, 제조하거나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각각의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 다음에 이제 RF,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5개 기업들을 조금 섭외를 했는데, 사실 이 5개 기업들이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건 아침 시간에 팬데믹 때문에 출근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최대한 기술적으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유니힘텍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유니힘텍이라고 저도 3월달에 출장 가서 만났는데 모스크바 국립대학 화학부의 R&D 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개발하는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발표는 이분이 지금 이제 그 공장에서 모스크바로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사전에 제가 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끼릴 몰다바노프 해외 수출 팀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